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잘 갈 때는 같이 올라주지도 않더니 떨어지니까 좀 같이 떨어지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양 증시가 2%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FOMC의 쇼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졌죠. 환율도 오늘 장중 1,453원까지 터치를 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점점 그런 기대감이 축소되더니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쇼크를 받았습니다. 달러도 강세, 채권 금리도 올라갔고요. 국내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부 다 조정이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443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683포인트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좀 시장에서 최근 들어 많이 빠져나갔는데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도 그동안 1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매수하면서 하단을 방어해줬는데 오늘 다 빠져나갑니다. 3,322억 원대의 매도 우위 발생하고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순매수 나서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 외인 기관 전부 다 팔자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체크하시죠. 일단 그래도 반도체의 업황 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괜찮은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실망감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12% 급락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AI 칩 지금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밸류업 종목들이 최근 들어 계속 눈에 띕니다. KB금융 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이름을 올립니다. 밸류업 혹은 이 금융주들을 포트 방어주로 지금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요. 에코프로 형제도 매수 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도 보시죠. 기관에 사실 순매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젠도 그렇고 태광, 오리온도 전부 다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매도 리스트도 함께 알아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호실적 나올 거다, 매수 추천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거나 방어를 굉장히 잘 해주는 종목들을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건지 그런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반도체 안에서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지금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투톱보다는 지금 이렇게 장비주에 대한 시선이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장비주가 조금 더 좋은지도 알아보죠. 외국인 순매도 리스트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건요, 삼성전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팔자세 나오죠. 셀트리온도 최근 그 호재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셀트리온도 반납을 하고 대부분 최근에 계속 순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순매도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도 삼성전자 매도하죠. 오늘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 외국인은 사지만 기관은 매도하고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기아가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세를 시원했는데 오늘 기아 하루 만에 팔자세, 현대차도 같이 팔자세 나오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동시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장 탑10은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시간에 처음 뵙겠습니다. 어려운 장에 모셨습니다. 네. FOMC 쇼크가 있었고요.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할 부분은 환율인 것 같거든요.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다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43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계속했는데 FOMC발 쇼크로 인해서 오늘은 장중 1,450원대를 돌파했고요. 여전히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이 이렇게 고가권에 있다면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돌파하면 좋겠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가 1,450원 근처에 있었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도 일정 수준의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는 일부의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정부지 좀 올라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외환 전문가분과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당분간은 롱이다.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일단 이제 차기 이제 대선이 이제 벌어진 그때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일단 뭐 그 탄핵은 그 가결 인용은 됐습니다만은 걸어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비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는 당분간 조금 불가피하게 그 등락은 있겠으나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도 이렇게 좀 떨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일단 테마주라든지 섹터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약세장의 전형적인 분위기들은 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시장이 상승 쪽으로 되돌리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일단 뭐 전국의 안정이 전 첫 번째 도모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서 우리가 사실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일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전국이 일단 안정이 전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첫 번째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일 텐데 네. 외국인들은 사실 어제 일부 사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초적인 매도가 지금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그들한테도 이게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율이 안정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국내의 전국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셨으니까 최소 2, 3개월이겠네요. 일단은 빠르면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시기에 또 맞물려서 트럼프 2기가 또 출범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었던 이제 관세 폭탄과 관련된 부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좀 정책을 조금 변화를 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급락했던 이제 낙폭 과대라고 하죠. 그 부분 어느 정도 회복해 놓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상단에 대한 제한은 시장이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다음 달까지 계속될 수 있겠다. 산타랠리는 없겠네요. 일단은요. 네, 반도체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고요. 가이던스가 좋지가 않아요. 컨센서스 일단 뭐 거의 부합하게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거의 부합하게 나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가이던스가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또 삼성전자가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좀 많이 꺾인 것 같거든요.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미국의 M7을 비롯한 이 빅테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좀 목에 좀 차 있을 정도로 많이 주가가 좀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죠. 사실 이렇게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장중에 4%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16%까지 이틀 만에 이제 20%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HBM 관련된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레거시 쪽이 최근에 이제 창신 메모리가 좀 계속해서 조금 물량을 쏟아내면서 그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단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부진 속에서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는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HBM 쪽에서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은 전일 대비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역시 전체 시장의 안정이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도모되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적인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는 있을까라는 쪽에서의 의문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키는 HBM이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HBM 쪽으로 독점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어쨌든 순매수를 하고 있긴 하고. 그럼 하이닉스 추가 질문 드려볼까요?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AI 칩 충분히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공매도 추천까지 좀 해외 IB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충분해 하고 고객사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안 그래도 어제 블랙웰 공급 지연한다 이런 이슈까지 나온 마당에 이렇게 MS가 불난데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하이닉스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AI 칩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서로 이제 주고받는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천정부지를 계속해서 지금 그 GPU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저는 어느 정도의 반로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여전히 AI 관련된 그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보를 많이 하기도 했다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저는 그냥 거래의 하나의 기술일 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관련된 업황에서는 뭐 AI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고점 시그널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협상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너무 GPU 비싸니까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멘트일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이 쟁여놓은 것이 아니라 언젠 또 HBM 부족하다더니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래도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을 좀 여쭤볼까요? 그 SK 하이닉스 어제까지만 해도 흐름 좋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갭 하락해 버리면 차라리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좀 이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만 원 부근 혹은 그 아래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매수가 좀 나오는 반면에 20만 원 근처 혹은 조금 이제 19만 원 그 사이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아무래도 시장의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제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와 거의 뭐 영업이익이 비슷할 정도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실적 관련해서는 그 부담은 좀 덜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 대형주 반도체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을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가장 큰 밸류체인 있죠. TC본도 만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예. 한미 반도체가 한화 정밀기계에 그 TC본도 특허 소송을 걸었다고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가 오늘 좀 급락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물론 조정 나오긴 한데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측이 조금 더 그 하락의 폭이 깊다라는 것에 그것을 보았을 때 이 특허 소송이 영향을 주는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미 반도체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실 SK 하이닉스의 이 HBM에서의 성과에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HBM4로 가게 되면은 장비 교체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사실 내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주가는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이미 검증을 받은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분명한 것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보다는 상대적 우위를 분명히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이 HBM에서의 이런 성장을 보고 있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는 좀 열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더 선호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은 그럼 뭐 한미반도체는 뭐 매수 매력도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일단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은 뭐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는 뭐 적극적 매수보다도 뭐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반도체에서 여쭤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흐름이 엔비디아 말고 이제 브로드컴으로 좀 갈아타는 분위기거든요. 국내에서도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단기적입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제 관련주들의 이런 시세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강했었던 종목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뭐 필요한 그런 장비이긴 하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단점 또한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 있는 시세를 보여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로서 트레이딩의 이런 수단으로서의 많이 활용도가 지금 높은 것이 관련주들의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ASIC, 이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 이제 페미스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것이 연속성 있는 시세를 좀 보여주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어제 브로드컴도 한 6%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다소 최근 이 주 초반보다는 다소간의 모멘텀은 약간 좀 둔화된 측면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저희 밸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가 흐름이 막 강한 건 아닌데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꾸준하게 금융주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밸류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방어주의 성격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담으면 좋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KB금융도 그렇고 기관은 오늘 또 메리츠 금융지주 담고 있는데 찬바람 불 때 원래 배당주잖아요. 지금도 매수 믿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KB금융, 현대모비스 말씀하셨던 종목이 이번에 또 새롭게 편입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 내 밸류업 자금 이제 2차분 3천억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에 있다라는 것들도 수급적인 분명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매수가 좀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에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8만 원 중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이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토대로 해서 일단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역시 안정적인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쪽으로 일정 부분의 자금의 쏠림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그 중에서 좀 괜찮게 보는 종목도 있으세요? 일단은 이번에 새로 편입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이 뭐 원래 뭐 대형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10% 정도 영업이익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 네. 현대모비스는 뭐 20%대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일단 그런 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질이 좋다라는 것을 좀 들 수가 있고요. 일단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AS, 애프터 서비스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차를 새로 사지 않고 고쳐 쓰는 그런 수요가 많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어서 현대모비스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오늘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던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그 시장이 떨어질 때 주가 방어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증권사 쪽에서 그 경기가 안 좋은데 실적을 정말 잘 방어했다.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음식료 하면 경기 방어 성격이 분명히 있긴 하고 과거 네. 사실 오리온이 어떻게 보면 K푸드의 한때는 대장이었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네. 물론 뭐 최근에는 삼양식품이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갈아치웠는데 라면 쪽으로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국내 매출 성장은 뭐 1% 아주 뭐 이렇게 밋밋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주력 시장 중국이 오히려 국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20% 가량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주력 시장 베트남, 러시아인데 이쪽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대 이상
러시아 같은 경우 28%까지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또 환율적인 상승도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실적 기대감에 오늘 아마도 개별 기업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오리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물론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증설과 함께 그쪽 관련된 시장도 향후에 계속해서 좀 열린다면은 저는 충분히 더 고성장의 그런 기틀은 마련해 놓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예.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S&D가 24% 급등하고요. 음식료에서 오리온 외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드렸던 삼양식품이 삼양식품. 그런데요. 삼양식품이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중반대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물론 뭐 삼양식품 같은 건 4천 원대 한 중초반 정도가 되고 그리고 농심이 이제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치가 되는데요. 물론 뭐 삼양식품 대비는 눌려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농심도 물론 삼양식품을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농심도 같이 한번 저는 엮어서 본다면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탑10 시간에 계속해서 좀 조선 다루고 있어요. 한국 조선 협력이 필요하다, LNG 중요하다라는 멘트와 함께 최근 들어 조선주가 강합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시세가 나오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솔루션 전부 다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뚫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선주 쪽은 좀 신고가 랠리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썼고 오늘 또 상승을 했으니까 네. 또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조선가는 최근에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될 만한 측면들이 하나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LNG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중국 업체에 6척의 LNG 선을 발주를 한번 한 다음에 네.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LNG 프로젝트 발주를 확정을 했다라고 해서 남은 척수가 대략 한 20여 척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국내 업체 순서였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조선사들 특히 LNG 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런 회사들로 하여금 이제 추가적인 이런 수주 가능성들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이 조선산업에서의 이제 대안은 국내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대중 제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테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업체가 수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 더 첨언한다면은 MRO 관련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유지 보수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제 미 해군의 그런 MRO 수주를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올해만 2차례 했었는데요. 네. 이 MRO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일단 이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 선박 이 군용 선박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선주는 그래도 조금 또 수주도 잔고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변동성 크지 않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좀 필요한 섹터, 주목해봐야 될 긍정적인 섹터라고 대안 저는 섹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조선사와 탄력이 좋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단 사실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어요. 특히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도 태광, 성광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LNG 본행지 업체 한국카본, 동성 화이팅 역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도 LNG 터미널 다시금 또 재개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만큼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좀 국내 업체들로 많이 좀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업체들 다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봅니다.
하나만 골라주시면요. 하나만 네. 기자재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다 전부 다. 네. 일단 조선주 쪽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을 조금 선호합니다. 물론 네. 하나오션이 완성 그 조선사 중에서 이익 성장은 가장 더딥니다. 가장 늦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좀 맞는 그러한 좀 더 유연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오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피팅 업체는 뭐 태광, 네. 성광매도 둘 다 저는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테슬라 조정 나왔거든요. 자율주행 지금 사도 됩니까? 일단은 사실 테슬라가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 물론 자율주행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변동성은 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일단 추세적인 그런 보유보다도 짧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응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